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.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. 만약 이런 물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물질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메타물질이죠. 이거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냐고요? 맞아요. 그렇게 들릴 수 있죠. 하지만 이 질문이 놀랍게도 실제 과학, 바로 메타물질이라는 분야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생각해보세요. 나무는 빛을 흡수하고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잖아요.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메타물질은 이게 완전 다른 얘기예요. 예를 들어 빛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도록 인공적으로 설계한 물질, 그게 바로 메타물질입니다.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두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바로 유전율하고 투자율이라는 건데요.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유전율은 전기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, 투자율은 자기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, 이거거든요. 근데 빛이 바로 전자기파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값, 유전율과 투자율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물질 속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유전율과 투자율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한번 쫙 나눠볼게요. 어떤 지도가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자연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 물질, 그러니까 나무, 돌, 물, 공기, 전부 다 저기 오른쪽 맨 위, 저 한 칸에만 존재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나머지 세 개의 이 넓은 영역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미지의 영역, 여기가 바로 메타물질이 활약할 무대인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영역이 딱 정리되죠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왼쪽 아래 DNG라고 불리는 영역이에요. 유전율도 음수, 투자율도 음수,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곳이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보통 우리가 물에 막대를 넣으면 꺾여 보이잖아요. 그게 양의 굴절인데 이 DNG 영역에서는요, 빛이 말 그대로 거꾸로 꺾입니다. 이런 음의 굴절류 같은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바로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자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기묘한 특성을 도대체 어떻게 얻는다는 걸까요? 네, 여기 부제에 써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.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죠.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자연에 없는 걸 대체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. 말이 쉽지.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재료과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. 그 해답은 바로 메타원자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자연의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기본 블록이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메타원자는 메타물질을 만드는 인공적인 기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건 화학 성분이 아니라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훨씬 작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라는 점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메타원자인 분할링 공증기, 줄여서 SSR이라는 건데요.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. 이 구조물이 보여주는 특별한 성질이 이걸 만든 재료, 구리나 금 같은 그런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로지 저 독특한 모양, 즉 구조 그 자체가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은 메타 원자들을요, 마치 레고 블록을 착착 쌓아 올리듯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하잖아요. 그러면 개별 블록 하나하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거대한 하나의 물질처럼 작동하게 됩니다. 각각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 순간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런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이 놀라운 과학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응용 기술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. 가장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? 투명 망토. 바로 그겁니다.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치 물길을 바꾸듯이 물체 주변으로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빛이 그 물체를 그냥 지나쳐 가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그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투명 망토의 기본 원리입니다. 그리고
슈퍼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. 보통 렌즈는 아무리 좋아도 빛의 파장보다 작은 건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. 이걸 회절 한계라는 물리적인 벽이라고 부르는데 메타 물질로 만든 슈퍼 렌즈는 바로 이 벽을 그냥 부숴버립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나 DNA 가닥 같은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훨씬 작은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요즘 뭐 오지다, 위성 인터넷이다 해서 초연결 시대라고 하잖아요. 이 모든 것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안테나입니다. 메타물질은 이 안테나 기술에 그야말로 혁신을 가져오고 있어요. 안테나를 훨씬 더 작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파를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쏠 수 있게 해주거든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초고감도 센서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. 뭐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아주 미세한 양까지 감지하는 것 같은 일이요. 메타 물질은 기존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감도를 가진 센서를 만들어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본 응용 분야들도 정말 대단하죠. 하지만 사실 메타 물질의 진짜 잠재력은 지금부터입니다.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거든요. 재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금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1967년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이론으로 시작해서 불과 한 50년 만에 실제 상용 제품이 나오고 심지어 실시간 정보 처리 기술로까지 이어졌어요. 이건 과학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을 바꾸는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. 자,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바로 물질의 특성을 한 가지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.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바꾸듯이 물질의 속성 그 자체를 프로그래밍하는 거죠. 바로 디지털 메타물질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. 한 연구자료에 나온 이 문구가 그 미래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적응하는 스마트 메타물질. 이건 뭐 더 이상 단순한 재료라고 부를 수가 없죠. 거의 살아있는 물질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가 물질의 물리적인 특성 그 자체를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상상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? 그 무한한 가능성의 끝은 아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.